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시험 잘 보고 있나요? 자, 이 영상은 문학 직전 보강 2탄입니다. 1탄 같은 경우는 엄마의 말뚝, 자, 학교 프린트로 올렸으니까 그거 1.5배속으로라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막매가, 도산 12곡 이 두 개에 대한 그 학교 프린트를 자세히 할 거고요. 그 후에 한민복의 시랑 김춘수의 꽃 그리고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시는 이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뒤에 세 개의 시는 그 밴드에 연결된 그 유튜브 책상이 국어 유튜브 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이제 보통 너희들이 그 한글날이나 시험 직전 날에 보게 될 거라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반드시 보셔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1.5배속으로 보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학학교 프린트 1차 시 월명사의 제막매가 학교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자 대표적인 시가 문을 공부해보자, 문학작품에 담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칸 박스 문학사의 흐름인데요. 한국 시가 문학은 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다. 원시적이고 집단적인 노래인 고대가요에서 시작해서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설이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현대시는 이 고전시와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예전에 유행했던 이런 고전시의 그 전통시죠. 내용과 형식을 계승하고 변형하고 있다. 계속 문학사의 흐름은 연결됐다라는 거야. 자, 요 네모칸 박스도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시는 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다. 맞다고 하세요. 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부르는 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대가요. 자, 뭐 서동요라든지 구지가 같은 고대 가요가 맨 처음에 고전시의 초창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향가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죠. 고려가요 그리고 시조와 가사.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시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가가 통일신라, 고려시대, 시조는 고려 말에 등장해서 조선시대에 유행을 하고 가사는 조선시대 유행하고 조선시대 후기가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쓴 건 다 현대시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이게 문학사의 흐름이야. 문학사, 문학의 역사의 줄임말인데 문학사의 흐름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무언가가 이어지고 있다. 계승과 변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학교 프린트 봅시다. 한국 시가 문학 형식면의 특징, 형식이야, 형식. 한국 시가 문학은 갈래에 따라 3음보 또는 4음보의 민요의 율격을 나타나고 있는 게 많아. 그래서 19체 향가에서는 특히 3단 의미 구조 형식이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 너희들 이 영상을 볼 때 그 앞에 선생님이 밴드에 링크 걸어둔 제막매가 영상을 반드시 보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19체 향가 중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기서결의 3단 구성인데 그것이 시조, 자,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상 3단 구성인데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이게 내용상 3단 구성이기 때문에 내용상 3단 구성이 이렇게 19체 향가가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야. 여기. 자, 그리고 좀 조심할 게 있어. 한국 시가 문학의 대부분 3음보 아니면 4음보가 많다고 했거든. 미리 말하면 고려가요 있지. 가실이 있고 고려가요는 3음보고 시조는 4음보다. 시조와 가사는 4음보야. 근데 정말 조심할 게 있어. 얘들아, 지금 제막매가 하고 있잖아. 제막매가가 향가잖아. 향가는 음보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하는 이 제막매가는 내용상 3단 구성이고 그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에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와 가사에 영향을 주고 비슷한 점이지만 꼭 진짜 기억해야 돼. 향가는 다른 그 전통 시가와 다르게 음보는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막매가 보여주고 3음보다 뭐 4음보다 뭐 4음보의 리듬과 운율감이 뭐 시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향가는 3음보다 틀려. 4음보도 아니야. 그래서 향가가 시조에 영향을 주는 건 내용상 3단 구성이다. 그리고 낙구의 첫머리의 감탄사가 시조 종장 첫음보의 3음절 고정하는 거 유사하다. 이건 맞지만 뭐 향가의 3음보 4음보가 뭐 시조나 가사의 뭐 4음보에 영향을 주는 건 절대 함정이 아니야. 향가는
음보가 없음을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내용상 특징. 지금 얘들아, 지금 공부하는 거는 여기 부분은 아직 그 향가에 대한 공부가 아니야. 향가는 여기서부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나라 전통 시에 대한 특징이다. 알겠지? 자, 내용은 인간을 존중하며 현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한다. 자, 이 말 나오면 그냥 맞다고 해. 외워 그냥. 아, 우리나라 전통 시가가 대부분 이런 내용이 많구나. 그게 외우면 돼. 또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가운데 슬픈 상황조차 웃음을 통해 여유롭게 극복하는 해악의 정서를 보여준다. 선생님, 모두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약간 암기를 해서 푸는 게 좋아. 자,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며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다룬다. 그리고 따라서 문화작품에는 인간의 삶에서 추구할 만한 보편적 가치, 그 사회와 문화 내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합의하는 가치가 반영이 되고, 문화작품을 통해 인간의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무슨 말을 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노트에 그냥 적어, 얘들아. 적고, 혹시나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한 문제 나오면 이게 안 외우면, 미리 여기부터 여기를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냥 한국 시가의 문학이 형식상 이런 특징이 있구나, 내용상 이런 특징이 있구나, 문학작품의 사회 문화적 가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얘를 한번 옮겨 적으면서 얘를 그냥 한번 외워서 비슷하게 나오면 맞다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향가다. 자, 위에는 그냥 전통 문학에 대한 특징이고, 자, 향가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게 선생님이 통일신라라고 했지만 선생님도 감기를 걸려서 시험 문제에 향가를 신라 시대만 이러면 안 되고 고려 초기까지 넘어간다. 알겠지? 좀 정확하게 할게. 향가는 통일신라 또는 신라 시대가 주로 이때 만들어지고 이때 창작을 하지만 신라 다음이 고려지. 고려 초기 조금 넘어가. 알겠죠? 한국공의 정형시, 정확한 형식이 있는 시. 그러니까 옛날에 쓴 고전시는 자유시가 아니라 대부분 정형시야. 근데 시험 문제 자유시라고 하면 틀리다고 해야 돼. 정형시야. 현대시는 자유시겠죠. 자, 표기는 향찰, 이두, 구결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향찰이야. 대부분 향찰. 향찰이나 이두라고 나와 있으니까 둘 다 외우지만 대부분은 향찰인데, 한자의 음과 뜻, 훈이 뜻이거든. 뜻을 둘 다 빌려서 표기하기 때문에 향찰이라는 표기 방식은 중국의 한자를 어쩔 수 없이 빌리지만 우리나라 말의 뜻과 소리를 둘 다 빌려서 우리말의 말의 순서에 따라 적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외래 문화의 주체적 수용이었다라고 좀 좋게 평가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형식 보자. 자, 사구체 향가, 아주 짧은 사구 형식. 맨 처음에 초창기의 모습은 사구체 향가고, 팔구체는 사구체 했던 향가가 그 2배인 팔구체 형식으로 발전했다. 예시가 처용과 모죽질 안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구체는 이렇게 생겼고, 팔구체는 2배죠. 2배. 실제로 여기가 뜯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8줄이 붙어 있지만 내용상 이렇게 4로 돼 있을 거죠. 자, 그 다음에 19체 향가는 외워야 돼. 8구체 향가에 2구를 덧붙였다. 이거 이해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8구차에 2구, 이걸 낙구라고 해. 마지막 낙구를 덧붙였다. 이게 맞다고 해. 마지막 2구의 첫머리, 그러니까 낙구의 첫머리에는 아의 같은 감탄사가 위치한다. 이게 후대의 시조에 영향을 주죠. 따라서 19체 향가는 4구, 2구 이 세 부분이다. 기서결이라고 하죠. 기서결. 이런 형태는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를 갖췄던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의 형식의 내용이야, 형식이야? 형식에 영향을 줬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원앙생가, 창기파랑가, 제망맹가가 19체 향가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향가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19체 향가가 가장 발전되고 가장 정제되고 가장 세련됐다. 문학성이 뛰어나다. 제망맹가도 비유와 상징이 매우 뛰어나서 문학성이 뛰어납니다. 자, 시조 이야기 들어가자. 개념. 우리 고유의 정형시, 고려 말기의 형식을 갖춰졌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전성기를 이뤘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시조 향가가 아니라, 자, 시조도 자유시야, 정형시야? 당연히 정형시지.
정형식이 뭐야? 정확한 형식이 딱 갖춰져 있는 거거든.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전성기를 이루고 조선시대 거쳐서 현대까지 불리고 있고, 향유계층은 시조는 대부분은 양반, 즉 사대부야. 근데 주도에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조선시대 후기야. 전기가 아니라 후기로 가면 평민이 즐겨 부르면서 그 향유 계층이 확장되었다. 시조의 계층이 후대로 가면 조선시대 후기 가면 다양해졌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한번 뭐 보면 이번엔 시조인데 시조가 조선 전기에 우리가 흔히 배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글자 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3장, 6구, 45자 내외가 딱 정해져 있는 이게 평시조야. 근데 조심할 게 평시조가 평민 아니라고 했지? 이제 평시조가 평범한 오리지널 시조인데 이게 양반, 즉 4대부들이 쓰고, 그래서 여기 평시조의 내용도 자유롭기보다는 뭐 자연 친화나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영군 지정이나 뭐 충군, 뭐 나라를 잃은 슬픔을 맥수지탄이라고 하는데 뭐 맥수지탄 아니면 자연 친화 이렇게 좀 소재나 중심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기보다는 좀 정해져 있거든. 근데 조선시대 후기를 가면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아래 계층인 평민들도 뭔가 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시조를 쓰고 싶었거든. 조선시대 후기는 사설시조라고 해서 시조가 길어지고 이것은 평민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 그래서 초장은 비슷한데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지고 종장도 때에 따라서 좀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조인데 뭔가 딱 이렇게 3줄짜리가 아니라 2-3줄이 더 길어진다고 하면 조선시대 후기에 평민들이 창작한 사설시조구나. 그 소재와 주제도 조선시대 후기에 쓴 사설시조는 굉장히 다양해. 뭐 질투의 노래도 있고 뭐 노동의 농사 짓는 것의 어려움 힘듦 이렇게 되게 다양해.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시험 범위는 대부분 평시조다. 평시조가 이어져 있는 연시조가 이번 시험범위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평시조는 시조의 대표적인 형태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시조라고 말하면 대부분 그냥 평시조 말하는 거야.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고 3장, 6구, 45자는 알지? 자, 3장은 이제 알 거야. 초장, 중장, 종장. 6구가 뭐냐면 두 음보가 한 구야. 알겠지? 두 음보가 한 구야. 그래서 두 음보가 한 구니까 총 6개의 6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그 구에는 보통 3음절 아니면 4음절이거든. 글자 수가 3글자 아니면 4글자야.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45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누가 질문을 했는데 그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더라고. 평시조에서 내가 이제 한 음보에는 보통 3음절 또는 4음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3434, 뭐 4444 이렇게 뭐 3글자 아니면 4글자가 이렇게 자유롭가 이제 들어가는데 마지막 종장은 약간 글자 수도 픽스가 돼 있거든. 선생님이 그동안 종장의 첫 음절 3글자만 말했지만 마지막 종장은 음수율이 3543 다시 한번 쓸까? 마지막 종장만 그런 거야. 위에는 뭐 3434, 4444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종장은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3543이 대부분이야. 근데 왜 그동안 선생님이 그 시조 종장의 맨 앞에 3글자만 많이 말했냐면 3543 여기 그동안 많이 말 안 했던 이유는 얘 543은 한두 글자 차이가 나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주로 3543이라는 거지. 뭐 3643, 뭐 3533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 근데 종장 맨 앞에 맨 앞 첫 음보의 3글자는 무조건 고정이거든. 그래서 이것만 그동안 얘기했지만 3543이야. 그래서 우리 학원 교재에서 어떤 학생인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마지막 종장의 음수율을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와 두 번째 음보의 글자 수를 차이를 둠으로써 뭐 시적 긴장감을 준다. 이 말이 왜 맞냐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굳이 설명한다면 3543이면 나머지는 음수율이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한두 글자밖에 한 글자밖에 보통 차이가 안 나는데 마지막 종작은 3543이니까 여기 첫 음보가 세 글자 고정이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는 보통 5거든. 그러니까 3, 5 글자 수가 두 글자나 차이가 나지. 그래서 약간 차이가 좀 심하게 나면 긴장 그 부분 좀 긴 시적 텐션을 줘. 긴장감을 줘. 그래서 맞는 말이다. 학원 교재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 자, 어쨌든 마지막 3543도 얘기했어. 사설시조는 초장의 첫 구를 제외하고는 평시조보다 그러니까 초장의 첫 구, 그러니까 초장의 특히 첫 구, 첫 두 개 음보를 제외하고는 막 길어진대. 그러니까 초장도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야. 사설시조. 근데 연시조는 자, 사설시조가 이어진 게 아니다. 평시조가 두 수 이상으로 길어지는 거다. 근데 연시조의 특징은 얘들아 평시조는 원래 제목도 없거든. 제목도 없는데 연시조는 보통 뭐 어부사시사, 도산시비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 편이야. 알겠지? 자, 어쨌든 여기 페이지에는 지금 어떤 얘기를 했어? 자, 우리나라 시가 문학의 전통과 문학사의 흐름을 전체를 설명하고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건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라고 했고 향가를 이해하기, 시조 이해하기 하고 이제 드디어 제막매가는 지금 나오는 거야. 자, 제막매가는 향가야. 1, 2, 3, 4 이게 19채 향가죠? 19채 향가니까 이게 맨 처음에 도입부 선생님 기서결이라고 하는데 너희 학교 프린트는 도입부 그 다음에 네 줄은 심화부라고 나오는 것 같던데 도입부 심화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것이 좀 더 감정이 심화된다고 해서 심화부 마지막 두 줄은 뭔가 도입부 심화부 뭐라고 나와 있지? 그냥 낙구라고 나오는구나. 마지막 낙자를 써서 낙구 이렇게 나와 있어. 말했죠? 19채 향가 3단 구성이고 낙구 천머리 감탄사는 맞지만 3음보도 아니고 4음보도 아니고 아무튼 향가는 음보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번역을 한 거고 이거 왼쪽에 이게 한문으로 쓰는데 이 표기하는 방식이 향찰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자세히 보면 생사길은 생사로거든. 생사로는 뜻이 있으니까 뜻, 훈이라고 해. 훈을 빌리고 은은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니까 여기는 뜻을 빌릴 수 있는 한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금은보화할 때 은을 빌렸거든.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기는 소리 음을 빌렸어. 그래서 향찰은 풀 센텐스 전체 문장을 우리말의 순서대로 빌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제막매가에 자세히 1시간으로 설명한 밴드 기존 영상을 보세요. 거기 보시고 다시 뭐 봤던 사람들도 2배속으로 다시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들어가자. 제막매가 제목 제사 지내다 제 또는 죽다 또는 일타망 누이 여동생 매 남매할 때 매 노래가 그래서 제목을 봤을 때 누이가 죽고 나서 누이를 잃고 나서 추모하는 글이구나 그런 제문의 형식이구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추모하는 글을 제문이라고도 하는데 제목을 보고 누이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맞다고 하세요. 자 들어가자.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요 일단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다. 얘가 여기인데 바로 여기는 말하는 오빠 살아있는 오빠가 남아있는 곳이니까 이승이야. 그래서 이게 저승 나오면 틀려.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는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나는 간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는 오빠 나 가요. 나 부처님이 있는 미타찰에 갑니다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할 때 이 나는 죽은 누이야.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는 갑작스러운 죽음이구나. 갑작스러운 죽음. 그래서 죽음을 충분히 미리 예상했다는 건 틀려. 그래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처음에 도입부가 끝났습니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죠. 그 다음에 네 줄 가자. 그 다음에 심화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
사람이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일찍 죽었다. 그것을 바람이 분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시에 비유가 있다고 하면 맞다고 하세요. 이에저에 여기저기라고 외우세요. 떨어지는 잎처럼. 자, 비유가 있고 비유 중에 처럼은 직유법이 있죠. 누이의 죽음을 비유했다. 비유도 맞고 직유도 맞아. 그러면 나뭇잎이 떨어져.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건데 떨어져. 떨어지는 나뭇잎은 누이의 죽음을 말해. 그래서 잎 자체는 죽은 누이고, 그러니까 잎 자체는 누이죠. 떨어지는 잎 전체가 되면 이제 죽은 누이가 되는 거야. 근데 뭐 그걸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겠죠. 그냥 죽은 누이라고 하면 돼. 한 가지 정말 중요하죠. 죽은 대상과 내가 동기간이다. 한 몸에서 태어났다. 이제 동기간이 형제나 남매를 말하는 거거든. 또는 혈육인 걸 알려주는 단어가 뭐야? 혈육을 알려주는 단어, 가족인 걸 어디 보면 알 수 있어. 할 때 한 가지가 같은 부모거든. 이것도 비유인데 여기는 은유법이죠. 모모처럼 모모 가치가 없이 그냥 보조관념만 남았으니까 은유법이야. 같은 부모한테 태어나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 혈육을 알려주는 단어죠. 자, 일단 여기 두 줄이 많이 질문하는데 왜 인생무상 허무함이냐라는 질문 많이 하는데 설명해 볼게. 같은 가지에 태어나고 가는 거 모르온저는 모르는구나. 여기가 감정이 전체적으로 절제되어 있는데 아주 약간 노출이 참고 참았던 슬픔이 좀 자기도 모르게 노출되는 부분이야. 모르는구나. 약간 영탄적인 느낌이거든. 자, 근데 너희가 생각해봐. 같은 부모한테 태어나고 진짜 엊그제만 하더라도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 아빠 아래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죽을 때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 그래서 인생 무상, 인생 허무함이 느껴진다라는 부분 맞다고 해야 돼. 여기 부분. 자, 가는 거 모르는 저 인생 무상 허무함. 자, 여기까지가 심화부야. 자, 마지막 낙구. 자, 이게 시조에 영향을 준 부분이야. 나중에 시조의 종장 첫머리에 삼음절 고정하고 삼음절이 없을 때는 아모타 두어라 같은 감탄사를 자주 쓰죠. 그래서 얘가 시조와 또는 가사라는 장르에 영향을 준 부분이다. 미타찰은 이 시가 불교적인 걸 알 수 있죠. 미타찰은 부처님이 있는 극락세계죠. 그래서 불교적인 또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단어고 이 시가 이제 글쓴이가 월명사인데 그 향가가 신라시대 귀족인 승려나 화랑이 많이 쓰죠. 그래서 월명사라는 작가가 그 스님임을 알려주는 단어를 굳이 찾으라고 하면 미타찰 찾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이제 여기까지 위에서 8줄까지는 슬픔으로 해서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가지만 낙구에서는 종교적 승화, 종교적 초극, 종교적 극복이라고 해서 다음 세상에서 나도 죽으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도닦아 기다리면 다음 세상에서 부처님이 있는 천국, 비처님이 있는 곳에서 죽은 누이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나도 열심히 도닦아 기다릴게 라고 하면서 재회에 대한 소망,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슬픔이 더 극대화됐다면 틀려. 마지막 두 줄은 긍정으로 전환이다. 그래서 이 아는 시상의 전환이라고 해. 시상의 전환. 마이너스가 가다가 이제 긍정으로 가는 거야. 재회를 믿고 재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 왜냐면 미탄찰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아예 만날 거야. 만날 나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나는 시적 화자 나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지금 낙구 9번째 줄에 있는 나는 구분해야 돼. 반대로 외우면 안 돼. 자,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의지적인 말투다. 맞는 거야. 뭐뭐 하겠노라 라는 의지적인 태도야. 종교적 승화, 불교적으로 승화했다라는 거죠. 자, 작가 소개는 월명사가 스님이야. 자, 이제 여기 핵심 정리도 외워보자. 자, 선생님도 감기가 걸려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평소와 목소리가 좀 작아서 미안해.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슬픔과 비탄을 느끼다. 종교적으로 초극이 초월해서 극복한다. 좋은 뜻이야. 비싼 뜻이 승화한다. 라고 뭐 극복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이 시가 슬픔으로 끝났다. 비탄과 애통함으로 마무리가 된 시는 아니죠. 마지막에 긍정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목의 의미는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는 노래. 자, 시의 의미 시험이 100%야.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 한 가지는 같은 부모. 이제 혈육인 걸 알 수 있고 미타찰에는 부처님이 있는 서방정도도 외워. 프린트 서방정도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있는 극락세계가 서쪽, 웨스트, 서쪽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서방 정토가 미타찰과 동일한 뜻이야. 자, 어쨌든 위에 부분은 슬프니까 애상적도 맞고 뒷부분은 의지적이야. 모모하겐 놀아. 여기 에이블비라는 필기를 우리 친구가 해줬는데 에이블비는 슬프지만 울지 않겠다. 슬프지만 슬픈 티를 내지 않겠다. 아무리 슬퍼도 울지 않겠다. 이게 이제 어디에 보이냐면 마지막 낙구에는 좀 보여. 그러니까 슬퍼도 이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뭐 절제를 했기 때문에 학교 필기가 있네요. 자, 표현 방식은 비유가 썼다. 19체 향가답게 문학성이 매우 뛰어나다. 19체 향가의 특징인 낙구를 통해 시상을 봐봐. 자, 이 마지막 낙구가 아아가 시상의 전환도 맞지만 시상의 집약을 한다. 이것도 맞아. 아아 하면 이게 흩어지는 시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딱 집약해 주는 것도 맞다. 주제는 어쨌든 죽은 누이에 대해 추모. 죽은 사람을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 나중에 그런 마음이 추모야. 그러니까 추모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말고 추모도 맞다. 사람이 죽을 때만 하는 말이야. 미타찬, 화자와 누이가 제외할 수 있는 미래 제외할 공간, 이승과 대비된다. 대조되고 화자의 신분이 승려임을 알려준다. 싹 다 외워. 제망매가 제목의 뜻,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화자의 상황, 화자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낸 상황에서 슬퍼하면서 누이를 추모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있다. 기다린다. 약속된 것처럼 기다린다. 맞는 말이야. 지금 어때? 지금 이게 너희가 지금 시험 전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겠지만 프린트에 있는 건 이런 단어들도 잘 봐야 돼. 이른 바람,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 요절이죠. 여기저기 떨어지는 입은 누이의 죽음 또는 죽은 누이. 한 가지에 나고 화자 누이가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다. 동기간이다. 혈육간이다. 라는 걸 알려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네모칸 박스가 그대로 나올 수 있어. 화자의 감정과 태도가 변하죠.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네 줄까지는 슬프지만 마지막 낙구에서는 승화하죠. 종교적으로. 자, 도입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혈육의 정. 심화부,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 무상 허무함. 낙구, 슬픔의 종교적 승화, 의지적인 태도.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내면적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했고, 낙구에 제시된 감탄사의 기는 이제 영탄법. 아가 영탄적인 표현 맞다고 해. 자, 시상은 뭐예요? 아까 아가 내가 분명히 말했다. 시상의 전환 아니에요, 선생님? 시상의 집약이라 나와서 틀리다고 했어. 이러면 안 돼. 시상이 그동안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이 아에서 전환도 맞지만 그 앞에 흐르던 것을 딱 집약시켜준다도 맞아. 집약도 맞고 전환도 맞다. 슬픔은 종교적, 불교적으로 승화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시킨다라고 나와 있어. 자, 확인 문제도 같이 보자. 자, 세 번째 줄, 상구. 세 번째 줄에는 나는 죽은 누이, 아홉 번째 줄은 나고, 화자와 시적 대상이 동기간은 같은 가족, 그러니까 동기가 같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야.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다. 자, 예상했었다가 X야. 왜냐면,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갑니까? 그러니까 서로 예상 못한 거예요. 뭔가 갑자기 죽은 것 같아. 죽은 원인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 예상하고 있지 않았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거야. 자, X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에 비유. 자연의 이제 이 말도 나오면 너희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봐야 되는 거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에 비유다. 이게 어딨어요, 쌤? 이러면서 틀리면 안 돼. 나무 가지가 있으면 이 나뭇잎들은 서로의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간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아직 붙어 있지만 누이는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언젠간 떨어지겠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럼 만나겠지. 어쨌든 자연의 섭리에 비유했다. 나무가지와 나뭇잎 이거 맞다고 해. 형상은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이야.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 화자의 불운하는 비유? 이건 아니지. 그냥 죽은 누이를 말하는 거죠. 자, 가는 곳 모로 온전은 인생무상 허무한 맞고 똥골뱅이. 화자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염원도 맞죠. 재회를 소망하는 거 맞고 염원이 이렇게 소망하는 거 소망. 그러니까 똥골뱅이다. 이 단어 모르면 안 되죠. 미래, 현재, 과거의 시간 순으로 시상 전개. 자,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시를 보자. 자, 생사기는 여기 있으면 뭐 어찌 갑니까? 자, 이건 현재겠죠. 현재.
잘 안 보인다. 여기가 현재야. 그 다음에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네가 죽을 때 어디로 간지 몰라. 과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언젠가 만나자. 미래야. 그죠? 현재, 과거, 미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래, 현재, 과거의 헛소리죠. X지, X. 누이의 죽음에 대한 비탄과 슬픔이 아로 시작되는 99에서 전환된다. 바뀐다. 이 말은 맞지만 극대화는 틀리죠. 그죠? 마이너스로 해서 비탄과 슬픔으로 가다가 마지막 낙구에서는 재회에 대한 소망, 기약, 염원으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두 줄에서 더 슬픔이 극대화는 X입니다. X.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보자. 여기에서 고르는 거래. 화자의 인식이 변화돼서 시장이 전환되는 건 밑한자에서 만날 나죠. 시조 대상이 화자의 혈육인 건 한 부모. 한 가지 미음. 대상의 죽음이 예상보다 이른 거다. 자, 이른 바람이죠. 디귿. 자, 대상의 죽음을 잎에 비유했다. 비유했다.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 자, 리을이죠. 자,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자, 도산 12곡 설명 들어갈게요. 문학 프린트 2차 시, 3차 시, 도산 12곡 되게 이왕이 있었죠. 자, 앞에 전 6곡은 언지고요. 보통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말하고 뒷부분 후 6곡은 언학이라고 해서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 6곡 제1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1수네요. 들어갈게요. 자, 본문이 잘 안 보이면 이제 옆에 그 학교 학원 교재를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보세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요. 초야우생. 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표현이죠. 초야우생. 자,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산들 뭐 어떠리요. 하물며 자, 종장에 세 글자 맞춘 거 보이시죠? 하물며 천석고황. 자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에 들었다. 천석고황 비슷한 뜻은 연하고질. 자, 연하도 자연인데요.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고질병을 고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병이 진짜 병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자연을 사랑하는 거 강조하는 거죠. 천석고황을 고쳐서 무엇하리요. 자, 서리적인 표현. 자, 다시 한번 해석을 볼게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자, 어떠하겠는가. 서리법.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초야우생. 이렇게 산들 뭐 어때. 하물며 자연을 사랑하는 이 병. 천석고황 연하고지를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고칠 필요 없어. 서리법 강조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학교 프린트 봅시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 자, 이거는 집착할 필요 없다. 뭐 어때? 상관없다. 자연에서 이렇게 만족해서 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산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거는 집착의 반대말이 초연하다 또는 달관적이다라고 해요. 달관. 조금 좋은 뜻이야.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대꾸법이 되게 자주 보이는데 그래도 대꾸법 있을 때마다 보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려. 자, 앞에 두 음보와 뒤에 두 음보가 약간 짝을 이루고 있죠. 대꾸법, 서리법. 초야우생 자기 자신을 좀 겸손하게 표현한 건데 나쁜 부정적인 뜻은 절대 아니야. 이렇다. 자, 여긴 좀 디테일하게 봤네. 학교 프린트는 초야우생이 이런들 어때? 이렇다라는 것은 한때 벼슬을 했고 속세에서 입신양명을 하고 벼슬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자연에 묻혀서 소박하게 사는 삶을 이렇다 하거든요. 한번 보자. 공명, 유명해지는 거, 입신양명,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는 거, 속세에서 있는 일들이죠.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자, 이거 공명과 시비는 다 옳고 그 자연이 아니라 그 속세에서 벼슬을 했을 때 있었던 일들이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사는 이런 자연 속에서의 삶, 이렇다 어떠하리요? 이렇다. 천석고황, 자연을 몹시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 있다. 연하고질. 뭐뭐하려. 자, 뭐뭐하려 어때? 자, 시에서 끝부분 종결어미의 반복을 하는 부분을 가군이라고 하죠. 가군을 통해서 운율감,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네요.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서리법이기도 하지만 뭐뭐하리요. 서리법도 맞지만 반복을 통해서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자, 1수의 중심 내용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다음에 2수 들어가자. 2수의 중심 내용은 자연과 더불어서
허물, 미스테이크, 잘못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이수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하, 안개와 노을이니까 이게 은근히 대유법이거든요. 안개와 노을을 통해서 자연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해서 대유법.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대꾸법도 있죠.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자, 대꾸법도 있어. 대꾸법. 자, 안개와 노을을 집으로 삼고 바람과 달을 친구로 삼아. 태평성대 이제 은근히 여기 이제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제 임금님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시대라서 그래서 내가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라고 해서 약간의 그러니까 대놓고는 아니지만 임금의 좋은 정치를 약간 칭찬하는 거라 볼 수도 있어. 어쨌든 태평성대에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병으로 늙어간다. 자, 이건 내가 학원 수업에서 말 안 했는데 지금 학교 프린트에 있어서 여기 좀 조심해. 지금 학교 프린트 설명할게. 이 병이잖아, 병. 여기 이수에서의 병은 중의법이래. 의미가 중복된다. 하나의 시어에 서로 다른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라는 게 중의법인데 첫 번째는 진짜 태계 이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들어왔잖아. 69세에 자연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실제 병에 걸릴 수도 진짜 병일 수도 있어. 어떤 병이 실제 지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병은 아까 일수에서 말했던 연하고질 천석고왕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사랑한 걸 병에 들었다라고 이제 비유한 이제 자연을 너무 사랑한 것을 병으로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병이 진짜 병일 수 있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중의법이라 설명했네.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니 이 중의가 어디야? 속세야 자연이야? 자연이지. 자연에서 바라는 일은 허물 마이너스야. 잘못 어떤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잘못 지르는 거. 그러니까 잘못이 없고자 모모하고 싶구나라는 소망의 표현이야. 이 자연 속에서 내가 바라는 건 허물, 잘못이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양심만 잘 지키면서 자연에서 평생 살고 싶구나라는 거야. 자,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대꾸법. 굳이 따지면 대유법도 있다고 해서 연하가 자연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한다. 연하 풍월. 나 여기 나오는구나. 나온다. 자연을 의미한다. 자연,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 이걸 통해서 자연 전체를 말하니까 대유법. 태평성대는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화자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왜 드러나냐? 이 태계 이왕이 속세를 버리고 자연엔 들어왔지만 임금님께서 정치를 너무 잘해서 태평성대야 너무 고마운 느낌이 있어라는 말을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은근히 임금을 띄워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가 보기에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태평성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여기서 드러난다. 자, 병이라는 건 중의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진짜 노병 늙어서 이제 이 사람이 69세에 60대 후반에서 쓴 시기 때문에 늙어서 생긴 진짜 병일 수 있고 자연을 사랑하는 천석고왕을 말할 수도 있다. 자, 허물은 화자가 지양과 지향은 서로 반대말이야. 지향하는 건 추구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지양은 워하지 않는 거. 그래서 허물은 화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양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수 들어갑시다. 삼수. 순박한 풍속과 어진 인성에 대한 강조. 자, 삼수네요.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야.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야. 이 세상 천하에 허다하게 많은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속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니? 없다. 서리법이 있네. 자, 해석을 보자. 자, 해석.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박하고 착한 그런 풍속은 이미 다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은 역시 여전히 착해, 선해. 자, 이 태계 이왕은 성리학자로서 맹자의 성선설을 지지했죠.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고 믿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한 풍속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본래 착하고 어질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로 옳은 말이다. 자, 이렇게 위아래가 대꾸법이 있죠. 이렇게도 대꾸고 이렇게 대꾸도 맞아.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야.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야. 이렇게 첫째 줄, 두 번째 줄
줄 초장 중장이 좀 비슷하죠. 리듬감이. 자, 천하에 수많은 똑똑한 영재, 허다 영재가 영재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것을 어떻게 속여 말할 수 있어? 자,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람의 인성이 순박하고 착하다는 것을 수많은 슬기로운 영재들을 속일 수 없어. 사람들은 착해. 라는 거야. 성선설을 지지하고 있다. 순풍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서로 이웃을 돕고 서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서로 돕는 되게 착하고 순한 풍속을 말하는 건데, 훗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도의 또는 도리, 윤리를 말한대. 근데 사람들이 뭐 요즘도 그렇잖아. 아, 요즘 젊은 애들 다 이기적이야. 이런 흉을 볼 때가 있잖아.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 자, 여기는 대꾸법, 초장과 중장 대꾸법. 그래서 요 감상을 보면은 맹자의 성선설을 지지하고 있다. 누가? 이 글을 쓴 퇴계 이황이. 알겠죠? 순자의 성악설을 반대한다라는 것까지 봤어. 들어가자. 자, 그 다음에 사수. 자, 자연수에서 임금. 피미 일인이 아름다운 단한 사람인데 여기서 임금을 말한다. 임금. 그래서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 또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얘가 자연에 들어와 있을 때도 여전하다. 충성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인다라는 거죠.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아. 백운 후인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아. 자, 듣기 좋아, 보기 좋아, 감각적인 표현이죠. 이 중에 자연 속의 피미일인 아름다운 단한 사람 임금님을 더욱 잊지 못해라고 말하고 있어. 자, 해석을 다시 볼까? 유란 그윽한 향기가 있는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구나. 이제 듣기 좋은데 이제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냥 듣기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예전에 중국의 한문시에서는 번역을 할 때 이게 들을 문자 있지. 들을 요 한문 그 들을 문자가 꽃 향기를 맡는다를 들을 문자를 썼대. 문향, 냄새를 맡는 걸 들을 문자를 썼는데 거기서 온 한문시의 번역의 스타일을 좀 가져왔다. 그래서 여기선 사실은 그 난초의 향기가 그윽한 향기가 맡기 좋다. 냄새가 맡기 좋다라는 것을 듣기 좋다라고 해석한 걸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조심할 게 도산 12곡을 딱 보여주고 중국의 한시다 하면 틀려. 이게 한시 아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평시조다. 평시조인데 이어져 있는 연시조지. 한시의 번역 투의 흔적이 있다. 이건 괜찮지만 이 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시다는 아니야. 그래서 결론 말하면 이건 우리말로 쓴 평시조이자 연시조인데 한자어가 좀 많이 쓰여서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인 건 좀 아쉬운 점이야. 자,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의 경치가 보기 좋구나. 어쨌든 듣기 좋구나, 보기 좋구나. 사람의 오감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감각적인 표현이 여기야. 이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임금님을 더욱 잊지 못한다. 영군지정. 자, 유란, 그윽한 얀초, 백운과 함께 탈속이 뭐냐면 속세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탈피하다. 정치하고 벼슬하는 도시적인 이미지인 속세에서 벗어나는 게 탈속이죠. 듣기 좋구나라고 해석해도 되고, 난초 향기에 대해서 좀 향기인데 어떻게 듣기 좋냐? 그 이유는 한시의 번역투에서 비롯됐을 텐데 옛날에 중국의 한시에서는 꽃향기를 맡는다는 것을 향기를 듣는다라는 어휘를 사용했는데 그 어휘의 스타일이 좀 남아있는 거다라고 표현돼 있어. 자,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다. 자, 후각의 청각과 이거 공간각이라 봤구나. 자, 선생님이 학원 수업에서 공간각으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 학교 필기대로 가자. 자,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다. 자,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이제 이게 듣기 좋다를 청각으로 만약에 본다면 후각의 청각과 공간각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선생님은 수민쌤은 개인적으로 이걸 공간각으로 안 보고 싶은데 학교 필기에서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대로 가야 돼. 자, 선생님은 그냥 이게 한시의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 요 정도만 보고 싶은데 다시 유란이 제곡하니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듣는다라고 진짜 표현을 한다면, 청각으로 표현한다면 난초의 향기가 어떻게 듣기 좋지? 향기는 냄새에 맞는 건데 향기가 듣기 좋아?
듣는다, listening. 그러면 향기를 듣는다 표현이기 때문에 후각의 청각화. 이렇게 굳이 따지면 공감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는 각자, 이거는 이제 2반 프린트인데 다른 반 프린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보자. 유란, 자, 여기는 대꾸법이 있죠. 여기도 자, 초장과 중장, 유란히 제곡하니 자연히 듣기 좋아, 백운이 제산하니 자연히 보기 좋아, 초장 중장. 자, 대꾸법 리듬감 짝꿍을 이루고 있죠. 이 중에 피미 1인을 더욱 잊지 못해 임금을 더욱 그리워한다. 연군지죠.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속세에서 임금과의 갈등 때문에 뭐 임금에 대한 뭔가 화가 나서 들어온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오수 보자. 자연을 멀리하는 세태를 비판한다. 뭔가 비판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오수 찾아.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산전에 유대하고, 자, 산 앞에 높은 대가 있고, 그러니까 테라스처럼 뭔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베란다처럼 돼 있는 게 대야 대, 또는 낚싯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선 대라고만 보자. 산전에 유대한데 대하에 그 대 아래는 흘러가는 물이로다. 때만한 갈매기, 때를 지어 나는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데, 오면 가면, 이건 우리말이지. 어떻다, 어떻게, 고교 백구는 흰색 망아지인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하얀색 망아지는 예전에 훌륭한 유생, 훌륭한 지식인들이 타는 말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뭐 새하얀 망아지는 여기서는 훌륭한 어진 사람, 공부를 잘하는 지식인, 이렇게 해석해도 돼. 어떻게 고교 백구는 멀리 마음하는고. 근데 여기서는 고교 백구를 칭찬하는 뜻하지만 결국엔 비판을 하고 있어. 왜냐면 흰 망아지를 타는 훌륭한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 속에서 살면 좋겠는데 왜 자꾸 쓸데없이 벼슬을 하는 건지 몰라 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석을 볼게. 자, 너희들 이 영상을 지금 선생님은 학교 프린트에만 중요한 포인트만 잡는 직전 보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부분이 지금 선생님 따라오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진짜 부탁할게. 밴드 영상에 한 3, 4주 전에 올린 도산 12곡에 대한 1시간짜리 다른 영상,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 원래 올렸던 책상의 국어 유튜브에 올렸던 그 영상이 훨씬 더 이야기가 좋아. 자, 이거는 그 기존의 도산 12곡의 밴드 영상을 봤다는 가정하에 프린트에서만 지금 체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도산 12곡이 원래 영상을 보지 않고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얘들아. 알겠죠? 자, 이건 직전 보강용이야. 자, 산전이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다. 산 앞에 높은 데가 있고 그 대 아래는 흘러가는 물이 있구나. 때만한 갈매기, 때를 지어 나는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하여 고교 백구는 멀리 마음하는고, 어찌 새하얀 망아지, 말의 새끼죠.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이 멀리는 속세, 세속을 말하는 건데 여기 해석을 보자. 산전이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다. 산전은 유대, 대하의 유수, 대꾸법이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약간 짝을 이루고 있죠. 화자가 머물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걸 묘사하는 거야. 자, 산 아래 대가 있고 흘러가는 뭐 그 대 아래는 물이 있어. 되게 아름다운 자연. 고교 백구를 어쨌든 비판하는 거야. 고교 백구는 어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타는 하얀 망아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유생, 유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를 별표하고 외워야 돼. 학문을 닦은 훌륭한 지식인들이 입신양명에만 입신양명 출세하는 거야. 공무원 되고 막 6두품, 4두품 이렇게 입신양면, 그러니까 출세하고 벼슬하는 거에만 눈이 어두워 자연의 아름다움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퇴계 이황은 훌륭한 지식인들이 자연에 들어와서, 탈속적인 자연에 들어와서 욕심 없이 그냥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돈과 벼슬에 눈이 어두워서 벼슬을 하고 있는 걸 개탄하고 있는 거야. 멀리 마음 두는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말하는 거야. 멀리 마음을 두는가, 서리법,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교에서 홍진, 그러니까 시조, 연관된 시조가 나올 수 있는데 홍진이 뭐냐면 붉은 먼지거든. 자, 홍진에 묻힌 분내라고 시작하는 어떤 시조가 있어. 홍진에 묻힌 분내, 붉은 먼지가 속세를 말하는 거야. 속세에 묻어있는 때 묻은 먼지들. 홍진에 묻힌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시작하는 시조가 있는데 걔와 연관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세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연에 들어와서 욕심 없이 살아라 라고 좀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수 보자.
천지 만물의 오묘한 조화에 대한 또 감탄, 자연을 또 칭찬하고 있지. 1수부터 6수까지가 자연 친화니까 마지막 이제 전 6곡에서의 마지막 부분 6수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얘기를 하네. 봄바람이 산에 가득하고 가을밤에 달빛이 가득한데, 자, 이것도 대꾸법이네. 사계절 동안 느끼는 이 흥겨움이 사람과 똑같다. 사계절에 느껴지는 이 자연의 흥겨움이 사람과 똑같구나.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청광을 어느 끝이 있으리 끝이 없다. 그러니까 어약연비 운영청광을 뭔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이 자체 뜻을 막 뭐 엄청 자세하게 물어보는 뭐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연에서 느끼는 이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어떻게 끝이 있을까? 서리법 끝이 없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해석을 보자. 춘풍이 하완산하고 봄바람이 부니 산에 꽃이 만발하고 추야에 월만대다. 가을밤에 달빛이 가득하다. 사계절의 흥겨움이 사람과 한 가지다. 사계절에 느껴지는 흥겨움이 사람과 마찬가지구나. 하물며 어약연비,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아다니는 게 어약연비야. 운영청강, 구름이 그늘을 짓고 태양이 빛나는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 어쨌든 좋은 뜻이야. 이런 것이 어찌 끝이 있겠냐?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서리법이 있네. 끝이 없다. 자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끝이 없다. 이런 뜻이야. 자, 춘풍이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 춘풍의 화만산, 추야의 월만대 대꾸법. 자연과 인간이 물할지. 이거 중요하구나. 자, 사람과 한 가지다. 자연에서 느껴지는 흥겨움, 사람과 똑같다. 자연과 사람과 똑같다. 물할체래, 물할체. 이건 학원에서 수업에서 안 했는데 외워라. 물할체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자연 자체가 느끼는 즐거움과 사람이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 한 가지, 쌤이다. 이거는 자연물, 사람, 일체, 물할체. 외워라. 자, 어약연비. 시경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이래.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솔개가 난다. 그러니까 상승의 이미지, 약동하는 생동감의 이미지죠. 우주 자연의 오묘한 이치래. 그냥 외워라. 운영청강, 구름의 그림자와 밝은 햇빛이란 뜻으로 만물이 천성을 얻어 조화를 이룬 상태. 이것도 외워. 어약연비는 뭔가 물고기가 뛰어오른다? 오묘하지 좀. 우주자연의 오묘한 이치. 운영청강은 구름의 그림자 밝은 햇빛. 뭔가 조화롭지. 만물의 햇빛이 비치면 조화롭지. 조화를 이룬 상태. 그냥 암기해. 그리고 도산서원에 있었던 어떤 그 테라스 대 이름 중에 하나가 운영청강이었대. 뭐 알면 좋지 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느 끝이 있으리? 서리법인데 자연의 이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야. 칭찬. 예찬적 태도. 됐죠? 그러면은 전 6곡 자연에 대한 친화가 끝났어.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후 6곡이니까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거야. 칠수는 독서의 즐거움이니까 한번 보자. 천운대에 돌아들어 왈락제가 소세한데, 소세 단어 뜻 알면 좋다. 천운대를 돌아 들어간 곳에 왈락제라는 곳은 맑고 깨끗하다. 소세하는 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약간 공간의 이동이 있네요. 마치 기행문처럼 여정이 있네요. 여정. 만권의 책 속에 파묻혀 사는 이 인생에 낙사, 즐거움이 무궁, 끝이 없구나. 많은 책에 묻혀 사는 이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이 중에 이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이 자연 속에서 왕래풍류.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중간에 산책하는 거야. 왕래, 왔다 갔다 그러면서 느끼는 풍류는 즐거움이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가운데 가끔씩 오고 가는 왔다 갔다 오고 가는 풍류를 말해 못해. 이 즐거움을 말해 뭐해. 너무 좋아. 책 읽고 산책하고 이런 게 좋다는 뜻이야. 천운대 높은 데의 이름,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이 나왔어. 왈락제, 학문을 닦는 서재의 이름,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 만권생애로 낙사가 무궁하여라. 독서의 즐거움. 왕래풍류,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풍류. 무엇 핥고 서리법이라는 거야. 자, 무엇 핥고 뭐뭐 핥고 서리법. 자, 내려가자. 자, 팔수야, 팔수. 진리를 깨우치겠다는 다짐이죠. 뇌정이 파산해도 우렁쾅쾅 천둥번개 소리, 우레소리. 뇌정이 산을 폭파할 정도로 산을 깨부술 듯 해도 농자,
귀머거리죠. 귀머거리는 듣지 못한다. 백일 밝게 빛나는 태양이 하늘에 떠 있어도 고자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고 돼. 소경. 앞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다. 자, 대꾸법이 보이죠? 우리는 이목총명하니 눈과 귀가 밝은 남자이니 농고같이 농자와 고자처럼 모모같이 농고같이 직유법 비유법 마로리라 마르리 그러니까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다. 학문에 눈과 귀가 뜨여 있자. 열린 마음으로 학문을 공부하자. 뭐 이런 뜻이야. 한번 보자. 뇌정이 파산해도 농자는 못 듣는다. 천둥번개 우레소리가 산을 깨트릴 정도로 커도 귀먹은 자 귀머거리 소리 나는 대로 쓰죠. 귀머거리는 듣지 못한다. 백일이 중천에도 고자는 못 본다. 자, 대꾸법.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솟아 있어도 장님은 소경은 보지 못한다. 자,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귀먹은 자랑 장님은 진짜 귀가 먹고 장님 이걸 말하기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학문에 정진하지 못한 자를 이렇게 비유한 거야.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로 귀머거리와 소경, 눈먼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자라는 것은 항상 눈과 귀가 열린 자세로 공부에 정진하자는 뜻이야. 자, 뇌정은 뇌정 백일 진리 도를 상징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학원 수업에서 내가 강조 안 했던 건데 천둥 번개가 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이거 진리 자체를 말하는 거야. 밝은 태양이 하늘에 떠 있어. 이것도 진리, 곧 도를 상징한다. 이 얘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 안 했으니까 이거 지금 외워라. 알겠지? 뇌정과 백일은 그러니까 진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눈먼자 귀먼자라는 그 학문의 눈과 귀를 마음을 닫은 사람은 보지 못한다는 거니까. 자, 뇌정이 이건 대꾸법이 있어. 이것도 초장 중장이 비슷하죠. 이목종명 눈도 맑고 귀도 맑다. 여기서 학문을 닦아 도를 깨달은 상태야. 자, 농고는 귀머거리와 장님인데 여기선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자. 즉 속세의 일에만 속세의 세속의 벼슬에만 연연하면서 집착하면서 인간의 참된 진실과 도리 어떤 학문 진리를 까먹고 사는 사람들을 농고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뭐뭐하지 말으리 교훈적인 말투야. 도산 12공은 다 교훈적이야. 자, 그 다음에 구수, 성현이 이제 조상 중에서 지식인들, 공자님, 맹자처럼 훌륭한 지식인을 성현이라고 하죠.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선생님 구수는 항상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수능에도 나올 거예요. 고인, 성현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그 고인을 못 봐도 그들이 여던 길 제일 중요해. 여던 길은 그들이 걷던 길, 학문의 길이겠죠. 그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걷던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거든. 아니 걷고 어떠하리요? 서리법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성현들은 다 죽고 무덤 속에 묻혔죠. 성현도 날 못 보고 나도 성현 못 봐. 왜냐면 그들은 실제로 죽고 없으니까. 근데 그들을 못 보더라도 그들이 행하던 학문의 길이 책과 이론으로 내 앞에 있죠. 그들이 가던 길, 학문에 정진하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아니 걷고 어떠하겠는가? 걷겠다.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겠다. 자, 그러면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건데 바로 여기에는 연세법이 있죠. 연세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이어받아도 앞문장의 끝을 두 번째 문장에서 한 번만 받아도 연세법이야. 대학에 가려면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려면 서점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연세법이 꼭 나와서 연세법을 찾는 문제가 나올 거다. 별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쉬워. 고인은 옛사람 중에 공자, 맹자 같은 옛 조상들 중에 훌륭한 성현을 말하고 걷던 길은 학문 수양의 길, 여던 길이 내 앞에 있다. 책을 통해 앞에 있다는 거고 어떨고 서리법이야. 걷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아니 걷고 어떠리요. 자기 수양과 학문 정진. 고인도 날 보고 나도 못 봐. 연세법이 있었다. 자, 앞문장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바꿔가는 게 연세법이다. 자, 10수, 11수, 12수 더 거의 다 끝났네요. 학문 정진에 대한 새로운 다짐. 당신이 예전이야. 예전에 걷던 길, 학문의 길이죠. 플러스죠.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갔는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야.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19세인가까지는 학문에 정진하다가 잠시 이제 그 벼슬
를 한다고 속세로 가서 벼슬 하다가 다시 60대 후반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예전에 걷던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다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서리법. 이제와도 학문의 길로 돌아왔으니 연대는 속세, 세속, 벼슬, 입신양면 여기에 마음 마로리 마음을 쓰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야. 예전에 걷던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다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을까? 반성회상. 이제라도 학문의 길로 돌아왔으니 다른 곳, 이건 부정이죠. 속세, 벼슬에 마음 두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적인 태도야. 자, 당신은 벼슬길에 오르기 전 옛날에 10대에 학문에 정진했던 힘쓰던 시절 자기 도야와 학문, 자기를 잘 관리하고 학문을 걸던 길 돌아왔는가? 서리법. 그 다음에 과거를 후회한다. 맞는 말이죠. 벼슬을 냈던 학문의 길을 버려두고 속세에서 벼슬 했던 거 후회한다. 맞아. 자, 어디에 벼슬길, 연대 마음, 다른 곳, 벼슬하고자 하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리. 학문 수영에 이제 내가 정진하겠다. 남은 인생은. 자, 여기도 연세법이 한번 보이나 봐. 자, 이것도 여기서 살짝 보이나 봐. 한번 해볼게. 여기 보이네. 여기는 세 줄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연세법이 두 번째, 세 번째 보이네. 어디다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보여 지금? 아까 바로 앞에는 세 줄이 다 연달아 연세법이 보였는데 지금은 중장에서 이제와 돌아왔는가? 종장 앞에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여기 한 번 받았네. 한 번 받는 것도 한 번 받아서 이어가는 것도 연세법이야. 자, 계속 읽어보자. 자, 학문 정진의 의지 제11수. 자, 여기 많이 봤던 거죠. 청산 플러스 흘러가는 물 플러스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고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자, 첫째 줄, 둘째 줄이 대구법이 있죠. 자, 이거는 영원성, 불변성을 말하는 거야.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늘 오랜 시간의 푸르름을 유지하리라 라는 의지죠. 청산은 어찌하여 늘 푸르고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느냐. 우리도 그치지 말고 영원히 푸르리라 라는 건 학문의 정진을 끊임없이 정진하자. 학문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청산과 유수가 앞에 나와 있던 그 전 육곡처럼 자연 친화적인 느낌의 자연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의 예찬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연의 속성, 불변성,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는 불변성과 영원성, 거기에서 끊임없이 학문에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겠다는 그 속성에서 교훈을 주는 대상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청산과 유수가 자연의 아름다움의 칭찬의 대상이라고 함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교훈을 주는 거죠. 자,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고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이 그치 않냐. 불변성, 영원성. 자, 선생님이 그냥 같이 설명했는데 학교 프린트니까 외워라. 이 위에 게 불변성, 아래 게 영원성. 청산의 유수, 변하지 않는 자연을 그리고 이제 이게 대놓고는 아니지만 대조가 있어. 청산과 유수는 늘 푸른데 우리 인간은 중간에 중도에 자꾸 변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 포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저 자연처럼 늘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자는 거죠. 대꾸법도 있고. 망고상정 핵심 키워드죠. 영원히 변함없이 푸르자. 변함없이 학문 수양에 정진하자라는 좋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육수 보자. 학문의 깊은 진리와 영원한 학문 수양의 길. 자, 어리석은 사람도 학문의 뜻을 알고자 하니 얼마나 쉬우냐. 훌륭한 성인이 어덜트 성인이 아니라 아까 공자님, 맹자님 같은 훌륭한 지식인을 말한다. 옛 성현도 그 끝을 모르겠다 하시니 그 학문을 말하는 거야. 학문의 끝을 잘 모르겠다 하니 그거 얼마나 어려운가. 대구법. 그러면 이 학문의 이중성, 양면성이죠. 학문의 이중성, 양면성.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학문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학문을 알고자 하니 얼마나 쉬워. 그러나 성인도 그 끝을 다 하지 못하니 학문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 서리법도 있고 대꾸법도 있죠. 하지만 학문이 쉽던 어렵던 간에 우리는 이 학문을 남은 인생을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면서 학문 수양에 집중하느라 늙어가는 줄 모르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학문에
학문에 정진할 거야. 그것은 학문 수양의 길, 쉬움과 어려움과 서리법. 자, 그다음에 초장과 중장이 좀 리듬감이 비슷해서 대꾸법은 모든 거의 대부분 수에 보이네요. 쉽거나 어렵거나 이 속에 늙는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이 영원함을 드러내어 학문 수양, 남은 인생에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자, 중요한 것만 밑줄 그으면서 넘어갈게요. 도산시비고 작가가 안동에 도산서원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가문과 인격 수양의 경지를 입은 연시조야. 평시조라고 해도 맞아. 평시조이면서 연시조죠. 12곡으로 되어 있고 전 6곡이 언지, 후 6곡이 언학인데 바뀌어서 나오지 않게 조심해라. 언지, 언학이다. 자, 언지는 자연에서 느끼는 감동과 흥겨움, 언학은 학문 소양에 임하는 심경이야. 자, 전 6곡에서 자연 친화죠. 우주 자연의 이차를 발견하는 성찰의 대상이기도 한다. 후 6곡의 자연은 학문 또는 수양의 표본, 교훈을 주는 대상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교훈적인 대상이야. 자, 성리학적인 문학적 형상화인데, 자,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읽을 테니까 너희가 꼭 읽어봐. 자, 그 다음에 자연 친화, 교훈, 과거 회상, 회고적, 자연 친화적인 삶의 주, 학문 수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자, 유교, 성리학이 유교죠. 유교적 질서, 성리학,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영군지정, 충성심이 있어서 유교적 질서도 있다. 자연만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시는 아니다. 절대. 그 순 우리말로 쓰려고 노력했고, 이거를 보면 순 우리말로 쓴 이유가 아이들끼리 이게 교훈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노래로 불리기 위해서 순 우리말로 쓴 시야. 그런데 순 우리말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단어가 생경이 낯설다는 뜻이거든. 낯설고 좀 어려운 생경한 한자어가 여전히 많은 거야. 우리말로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지?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순 우리말이고, 근데 한 단어들이 낯설고 생경한 한자어가 많이 사용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야. 반복이 많고 서리법, 대꾸법, 그리고 연하나 풍월은 자연을 대표해서 비유하는 대유법, 이거 싹 다 알아놔야 돼. 자, 요것도 너희가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뒤에는 여기까지만 볼게. 얘들아, 도산시비고 문제 두 문제까지만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고, 그 뒤에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날 슬픔도 배불렀다는 내가 학교 필기를 보니까 선생님이 기존에 이제 영상에 찍어 올린 거랑 다 일치해. 앞부분은 강조한 게 달라서 해줬지만, 그래서 여기 뒤는 문제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지금 안 할 건데 꼭 부탁을 할게. 여기 다시 한번 김준수의 꽃,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한민복, 특히 한민복은 동영상을 아직 안 본 사람 진짜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란이랑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랑 김준수의 꽃, 이 세 개는 제망매가 도산시보 니네가 다 본 것 같은데 이 세 개는 지금 안 봤는데, 하나의 영상이, 얘네 세 개는 하나 영상이 밴드에 올린 게 한 24분밖에 안 돼. 이거 1.5배속으로 보면 15분이면 보거든. 진짜 봐야 돼. 이거는 여기 두 페이지는 안 할게. 요 문제 두 개 보고 영상 마무리하자. 자, 도산시비곡 너희가 이거 필기 없는 거 보고 너희가 다 아무 필기 없는 맨 땅에서 봤을 때 스스로 해석이 100% 돼야 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을 먼저 확인하면 미음 있지. 미음. 우부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화자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학문이 부족함을 말하는 건 여기는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건 초야우생이야. 알겠죠? 여기 앞부분은 그것도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맞나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가 맞는지 보자. 기억 초야우생이죠. 화자가 자기 모습을 평가하여 드러냈다. 겸손하게 좀 평가해서 드러냈다. 평가란 말이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지지만 맞다고 해라. 자, 왈락제는 지금 현재 화자의 위치야. 그것도 외워. 지금 화자의 위치라고 외워. 화자가 머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 동글방이. 자, 디귿이 뭐야? 왕래풍류, 왔다 갔다 산책하는 거죠. 자, 화자가 유유자적이야. 왕래풍류 유유자적, 평화롭게 거니는 걸 유유자적이라고 한다. 외워라. 맞는 말이야. 자, 그다음에 리을, 걷던 길이 학문의 길이지. 학문의 길이 시적 화자가 지양하는 거야, 지향하는 거야. 지향은 원치 않는 거고 지향은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의 길은 화자가 따라가자고 하는 지향 맞죠? 다 맞는 거야. 5번이 틀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참고하래. 위크를 감상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동그라미 하고 풀어. 자, 요거 너희가 읽어라. 적절하지 않은 거 답부터 확인하면 답이 5번이래. 옳지 않은 거. 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지금 5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다시 풀어보니까 일단 위에 4개는 맞고요. 이게 자연과 인간의 대비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자연과 인간의 대비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자, 지금 여기 5번이 옳지 않은 이유가 청사는 늘 푸르고 흘러가는 물도 늘 흐르지. 그러면 인간의 삶은 청산과 유수의 변함없는 불변성과 영원성을 본받는 교훈을 주는 대상이야. 그래서 학문 수양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기 위해 동원된 자연물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청산과 유수는 인간에게 항상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학문 전진의 태도를 본받게 해주는 교훈을 주는 대상이군 해야 맞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 나머지가 맞는 보자. 자, 일수의 천석광은 자연에 살고 싶어하는 화자의 뜻이 담겼다. 맞죠?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니까 자연이 너무 좋죠. 고쳐 무엇하리요? 고치지 않겠다. 고치지 않겠다와 어울리면서 그 자연을 살겠다는 뜻을 지켜나가겠다는 태도를 강조한다. 맞는 말이야. 자, 연화와 풍월, 자연을 대표하는 대유법이죠. 자연 친화의 대상으로 이 자연 속에서 허물이나 없게 살겠다라는 화자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 속세가 아니라 자연이 맞죠. 맞는 말이죠. 사수에 난초가 골짜기에 있고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감동을 주는 자연을 묘사했다. 여기서 자연은 화자가 임금님을 떠올리면서 연군 지정을 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말도 맞죠. 4번 십수에서 당시에 걷던 길, 학문의 길은 벼슬살인이 나서기 이전에 학문 수양을 뜻하던 걸 아주 예전에 벼슬을 하기 전에 걷던 길, 연대 마음 마로리는 더 이상 속세에 내가 마음을 쓰지 않겠다와 이어지면서 다시 학문 수양에 이제 매진해야지. 내가 한때는 벼슬을 했지만 그걸 후회하고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이제 예전처럼 학문 수양에 매진할 거야라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 맞아. 다시 말하면 이 5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이 자연이 인간에게 학문 정진의 영원함과 불변성을 주는 어떤 끊임없이 학문에 매진하자라는 교훈을 주는 대상이지 한계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문제 받고 얘들아 너희 여기 문제 꼭 풀어봐야 된다. 이제 문제가 좀 생각보다 쉬워서 선생님이 그냥 안 하는 거고 여기 말했지만 지금 여기는 따로 직보를 안 할게. 직보 영상 안 찍을게. 그 이유는 말했지만 이미 밴드에 올린 책상이 국어 유튜브 그 영상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다 했고 그 영상이 지금 이 학교 프린트 필기와 다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찍을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문학은 밴드의 모든 시험 범위를 다 올렸어. 엄마의 말뚝은 본 영상과 직보 영상 올렸고 도산 12곡 제막매가도 본 영상과 직보 영상 올렸고 나머지 세 시들은 직보 영상은 따로 안 올리고 기존 영상들을 정말 반드시 다 봐야 된다. 알겠어? 그 다음에 문법은 이번에는 1차 시는 올렸고 2차 시부터 5차 시는 수업 시간에 직보를 했기 때문에 영상은 안 올렸어. 대신 6, 7차 시와 8, 9차 시는 사이시옷과 띄어쓰기 여기는 영상 올렸는데 반드시 봐야 된다. 알겠죠? 이것으로 이제 직보 영상 끝나고 이제 너희들은 시험 보기 전날에 만납시다. 자, 안녕.